네, 반갑습니다. 예비역 대위 최영재입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자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장교를 합격하게 되면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품위유지비가 나오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합격을 하니까 그때 여자친구인 제 와이프가 이왕 한 거 제일 빡센 데가 특전사 안 가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마. 사실 조금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또 막상 가라고 하니까 나를 보내려고 하네. 좀 서운한 감도 있었는데 제가 경호가 전공이었다 보니까 엘리트 경호원이 되고 싶어서 특전사를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임무 자체도 특수전사령부의 직할부대로 있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 수준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 이제 부대에 가는 게 특전사에서의 목표였고 부팀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장교 그리고 교육중대장이 됐는데 거기 채용실에 있는 모든 대원들하고 동등하게끔 제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열정이 있었고 올리다 보니까 교관팀장을 할 수 있었는데 특수부대에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여러 대 있어요. 기본교육부터 해서 심화교육까지 시키는 그 교관들이고 군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그리고 외국 특수부대까지 위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테러 훈련센터죠. 다 재밌지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 임무에 장애물이 막 생겼을 때 다 힘든데요. 그거는 추위일 수도 있고 영하 20도 이상의 이 폭설이 내리는데 10명이 넘는 팀원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생존을 보존하면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그 이제 강박관념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한라산에 이제 작전을 갔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가기 힘든 곳으로 침투를 하는데 깜깜한데 거길 가는데 다 가시 덤불이었어요. 그런 데서 훈련해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 더불어 특수부대에서 정말 힘든 거는 팀원들의 마음을 제가 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번이 체력. 체력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정신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강인한 정신력. 체력과 이제 정신력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죠. 뭐 애국심,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특수한 그리고 어려운 훈련들을 이겨내고 뭔가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인 것 같아요. 두 번의 파병 중에 첫 번째 파병은 레바논에 파병을 갔었는데 우리 한국군이 400여 명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군들의 안전 그리고 거기 있는 교민들 중요한 임무를 하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테러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임무들을 작전을 할 수 있는 707 대테러 팀으로 파병을 갔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두 번째 파병지인데 거기는 고공팀장으로 이제 한국과 UAE 특수부대가 상호 이제 연합훈련과 기술 교류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 저는 이제 고공 침투 기술을 그 UAE 특수군과 같이 발전시키고 같이 트레이닝하면서 한국군의 이제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갔습니다. 제가 파병을. 신혼여행을 못 갔죠. 파병을 먼저 결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파병을 갔죠. 7개월 동안 못 보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제 생활을 한 번 쓸 때 그래서 한 10장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뭐 한두 번 들었던 것 같아요. 파병지다 보니까 30개국의 그 유엔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런 대회 이벤트를 개최를 했었어요. 5명이 출전을 하는데 팀장 1명과 팀원 4명.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 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권총 사격하고 이제 소총 사격을 이제 제한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사격을 하는 대회였었는데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사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꺾고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혹시 했냐, 자문을 했냐 이런 연락을 많이 왔어요. 왜냐면 송중기 분의 이제 유시진 대위 역할이 707의 이제 대위 그리고 군 생활을 한 기간이 저와 동일했고 그렇게 파병을 가고 특수임무를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파병을 가서 이제 아랍 이제 왕족한테 뭔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명함도 받았잖아요. 네, 저도 명함을 받았거든요. 실제 아직 못 썼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거의 똑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태양의 후예를 만든 그 군 관련된 자문을 했던 PD님을 만났거든요. 그분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연의 일치였던 건가요? 네네, 우연의 일치였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모든 것들을 잃었던 게 707이었어요. 그 커리어를 내려놓고 다시 특전사 예하 여단으로 갔을 때의 그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뭐 여단들이 있어요. 그 특임대회는 매년 특전사 탑팀처럼 최고 우수 부대를 선발을 해요. 제가 갔던 그 특임대가 꼴찌였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꼭 한번 우승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대원들과 해서 최하위에서 특전사 최우수 전술련 전투력 최우수 부대로 선발됐어요. 그게 가장 큰 군생활을 하면서 이뤄냈던 성과였고 의미 있었고 보람됐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본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정보 요원이 되고 싶었어요. 이왕 사는 거 정말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에 일단 1번이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뭔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택티컬 쪽으로, 그리고 정보 요원, 엘리트 경호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 나가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707 부대에서 추천이 왔었고, 경호를 할 혹시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저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물었었고, 또 특전사 출신이셨어요. 후배들이 지켜주는 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전사 후배로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경호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저도 경호원으로서 이 수칙이나 철칙이 있잖아요. 내가 경호하는 경호 대상자보다 좀 더 부각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부각이 돼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했었는데, 사실 알아봐주고 이렇게 좋아하면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경호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지위가 있으신 분들 경호를 하게 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가 아니라 꼭 저거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녀와 시간을 못 보낸 거, 저는 그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들과 같이 공감하고 싶고, 딸들이 컸을 때도 아빠가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와이프의 추천이었어요. 애기들 머리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미용사? 라고 했을 때 화냈어요. 그러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커도 계속 아빠가 미용사면 아빠한테 머리를 해달라 그러고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을까? 바로 학원 등록해서, 그래, 그 대신 내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지금 이 자격을 따야 되겠어. 그래서 보통은 6개월이 걸리는데 2달 만에 이제 합격을 했죠. 밑바닥부터 했어요. 그게 두렵진 않았어요. 유명한 강남에 이제 미용실을 가서 빗자루질부터, 그때 제 몸이 좋았거든요. 다들 원장님이 여기 착하다, 원장님이 힘들까봐 청소도 해준다, 원장 보수가 나니까 미용실을 빨리 차려야 되겠다. 밑바닥부터 배워서 미용실을 조그맣게 이제 차렸죠. 특수부대 출신도 이 육아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키즈 카페를 한 번씩 이렇게 딸들을 데리고 가면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딸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서도 어머님 아버님들의 휴식 공간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기회에 제가 자주 가던 키즈 카페 사장님이 넘긴 거예요, 저한테.
그 유명해지고 나서 제가 경호를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실 2년 정도까지는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아이와 육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제의가 왔었고, 경호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송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얘기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요. 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정신력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경험을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특수부대원들 출신의 예비역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똑같이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죠. 사람들이 많이 조금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사실 막 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죠. 제 목표가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존경을 하는 것과 같이 국군에 대한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가 밀리터리 웹드라마를 만들고 출연을 하고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어려운 연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가장 큰 영향은 어떤 힘든 순간과 그리고 환경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 실행력, 굉장히 큰 운동력이 된 거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안보가 안전을 보장하는 건데 안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해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안보를 지키고 있는 국군 여러분들이 저의 숨쉬고 있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서포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실패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경험치, 지혜가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